박경기 아산시장이 취임 후 지난 1년을 시민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뛴 시간이라고 돌아봤습니다.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해 민간추진위원회와 천안시 개발위원회 등 두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분산된 활동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호출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농촌 택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 한 승진 공무원이 같은 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는 즉각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함께 진행되는 축구 역사 박물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유치, 성웅 이순신 축제 전면 개혁,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조성 사업의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소식부터 전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아산시청 상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년을 오직 아산 시민과 아산의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뛴 한 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 하천 조성 사업 국비 확보, 성웅 이순신 축제 전면 개혁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내놓으라는 전국 19개 지자체들의 열띤 경쟁을 뚫고 당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개청 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국도비 1,183억 원을 확보한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 하천 조성 사업은 아산 시민의 젖줄인 곡교천을 문화와 힐링 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생태 복합 문화 공간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는 대목도 없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교육 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샀고 아산시 의회와의 관계도 얼어붙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고 누리는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민선 8기의 지난 1년은 공정과 형평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이해를 같이 하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만 옳은 일기에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신 발언에도 박 시장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박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아산시의회는 올해 첫 추경안을 가결하면서 항만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등 박 시장 공약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이 과연 누구냐 하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중점 사업을 집중 부각했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 지정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와 분쟁 중인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 듣고 격분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박 시장이 자기 만족을 위해 문화 정책을 마구잡이로 펼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당정 테크노 일반 산단 지정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와 수년째 법정 공방 중인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분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전임 지자체장이 한 일이라서 손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지사였던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오세훈 아산시장님이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없는 요소였고요. 저는 그 전까지 주민들과 함께 상경 테크노산단의 무적절성을 함께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박 시장이 말 바꾸기로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이 선거 전에는 사업이 불합리하고 위법하다라고 인정해놓고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공언해주고, 자 그런데 이제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이미 자기가 선술 단계를 지냈다라고 이제 변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으로 할 말입니까? 양심 있는 시장이 아니죠. 직무유기에 불과합니다. 박 시장의 성과로 부각하는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이순신 축제가 재탄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렵된 개최 횟수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부재로 인해 아산의 대표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던 축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다운 축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순신 축제는 아산 시민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축제를 누리면서 문화관광의 어떤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을 하고자 사람들을 방문해서 아산시를 알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한가해에 치우쳐졌잖아요. 군악대라고 하는 부분에. 한편 아산시 5개 관공물팀이 박 시장 1심 선고 직후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 7곳에 약 1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이 반성 없이 제왕적 권력만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슬픈 일은 우리 아산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1심에서 현직 시장이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박경기 시장이 시민들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과 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제왕적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박 시장이 바라보고 뛰었다는 시민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GTX-C 천안 연장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지역 공약이기도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시장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천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한창입니다. 앞서 천안TV에서도 시민추진위와 천안개발위원회 및 천안시 의회의 움직임을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두 단체가 따로 움직이는 것에 과연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천안에는 GTX-C 천안 연장 추진을 위한 시민운동이 한창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시민추진위원회와 천안시 개발위원회 및 천안시 의회인데 이들 두 단체는 같아 보이면서도 다른 행보를 통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민 추진위는 5월 31일 출범 기자회견과 지난달 14일 추진위원 위촉식 및 결의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맹명호 위원장을 주축으로 천안시장을 지낸 성무영 명예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단을 꾸린 이들은 충남도지사 면담, 국토부 장관 면담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별개로 천안시 개발위원회와 천안시 의회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GTX-C 유치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잠시 행동을 미뤄왔고 국토부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본격적인 행보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별개의 행보를 놓고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종축장 국가산단 유치에서도 그랬듯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도 어려운 일을 두 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게 일각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두 단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무도 나서지 않아갖고 나선 것 뿐이고요. 그 타 지역에는 이게 많이 나온대요. 저 경기도 쪽에. 방향이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목표 쪽은 같은데 추진 방향이 좀 틀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갖고. 그래요. 우리 개발위원회가 작년 11월 2일 날 원래 이 행사를 이제 다 준비해서 준비가 끝났었어요. 출판까지.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태원 참사로 해서 이제 애도 기간이 이제 10월 말 최근에 그 이제 작년에 용역 발주가 아마 건기부에서 들어가서 국토부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이게 발표가 날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연락을 내가 누굴 통해서 한번 받았어요. 뭐 추진위원회 결성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뭐 토론자라든지 모든 게 다 돼 있었던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 뭐 좀 단체를 떠나서 그건 이제 급히 결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의 낭독하고 뭐 추진위원 구성을 한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 개발위원회는 의회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뭐 그렇다면 하면 그럼 뭐 민간단체에서 뭐 추진위원회를 이왕 결성한다고 하니 그건 순수 민간인들끼리 하고 우리는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 또 끼면 이게 뭐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뭐 급히 결성을 했던 어쨌든 간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국토부의 GTX-C 연장 관련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천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은 어떠셨나요? 유난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현자 기자가 시민 여러분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전기요금 절약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폭탄이 가정과 산업체 등지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해 여름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9.7시간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약 83,910원에서 약 145,590원 사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냉방비 폭탄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올여름 또 얼마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지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한 달 기준으로 120만 원 넘지 않았는데요. 오르기 전에는 50만 원 넘지 않았던 게 2배 이상 올랐어요. 올 여름은 어떨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전 측은 특히 일반 서민들의 냉방비 폭탄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부분 실시되다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제도로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기 사용 자제, 사용 시간에 플러그 뽑기,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절전 요령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정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천안시는 기존 천안사랑카드 앱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시 당국은 이 서비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광덕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택시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는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앱을 활용해 최근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행복콜과 천안사랑카드 앱을 연계 실시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추가적인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혜택도 그대로 제공하면 물론 호출비와 중개비도 없어 승객과 기사 모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한 달 동안 누적 콜수 34,600여 건을 기록해 2020년 행복콜 앱 서비스 도입 당시 7개월 동안 콜수인 35,000여 건을 상회하며 비교적 빠르게 시민들에게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기존 마중버스를 대신할 농촌 택시도 도입해 실시합니다. 지난 1일부터 본격 도입된 농촌 택시는 광덕면에 시범 운영되며 1일 2대로 격일 운행합니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마중물 택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마중물 택시와는 별개로 광덕면 지역에 농촌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광덕면 5개 지선 노선에서 운행 중인 마중버스를 대신해서 하루에 2대, 격일로 4대의 농촌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기존 마중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영했지만 농촌 택시는 필요시 호출만 하면은 언제든지 오는 기존 버스 노선을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는 이 서비스가 광덕면에서 정착되면 앞으로 병천면, 풍세면 등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는 7월 정기 인사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6일 승진 발령이 난 모 인사가 전직 부서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시 당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 당국은 즉각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26일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의 사무관 승진 인사가 발표됐는데 기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이 난 A씨가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인사 발령 당일 저녁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인 B씨에게 성추행을 했으며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천안시 당국은 곧장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실시했고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당초 A씨가 가기로 했던 자리에 대한 인사 조치도 빠르게 진행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직후 천안시청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유사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 당국은 그러나 무척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접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접수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는 처리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서는 현재 천안시가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과 함께 천안시는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면 가산리에 세워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함께 천안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를 빛내줄 축구 역사 박물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3차례 도전을 했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천안시는 이번에야말로 사활을 걸고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준비 중인 축구 역사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 전시실, 지상 2층에는 상설 전시실,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존으로 꾸려집니다. 특히 약 700평방미터의 수장고와 유물 연구실은 축구 유산의 지속적인 수집과 연구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천안은 가장 큰 장점인 접근성 외에 구한말 축구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도시, 프로축구 연고지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천안은 1900년 초 천안의 성공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축구 보급한 국내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전국 축구대회 개최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축구부가 활동하고 프로축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는 이번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신청 예정인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내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10조 확보 목표 달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자, 지역 정계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서산공항건설, 충남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지원, 5개 국방연구시설 건립, K헤리티지 관광밸리 조성사업 같은 굵직한 지역의 15개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탄소 중립경제 특별도로서 특별법에 조속한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부행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봉천안 농협의 조덕현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이 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덕현 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즈음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정희 전 이사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4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었으나 유정희 전 이사 측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천안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인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사천 일원에 대해 장기 숙박 캠핑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시 캠핑 또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양채 장박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도 장박 행위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지속되면 하천 주변을 야영행위 및 취사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병천천과 풍서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해 순수 민간단체인 GTX-C 천안연장추진위원회 이끌고 계시는 맹명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원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진료를 빼먹고 네. 오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료 중에 네. 또 저희 천안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는데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GTX-C 천안연장 추진위원회는 오로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GTX-C 천안연장이 필요하다는 뜻 아래 보인 순수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GTX-C 노선 그 천안연장 시민추진위원회는요, 그야말로 순수 천안 시민의 로만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그 추진의 노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결성했고요. 우리 추진위원회는
성무용 명예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 상임의원, 그다음에 추진위원, 자문의원 등 여러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먼 길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제가 인사를 받을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사실 네. 진료 시간에 오셨다고 해서 아까 조금 기뜸을 해드렸지만 네. 사실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지역에서 많이 좀 일하시고 열심히 알려지신 분인데 네. 어떤 계기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셨는지요? 네, 예. 우연히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GTX 신호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천안에 이것을 연장하면 좋겠다. 그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그 젊은이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에서 제가 저한테 요청을 했길래 저는 그런 쪽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고 치과 의사에 불과한데 제가 그걸 맡아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GTX 신호선이 천안에 연장된다면은 천안 발전에 너무 획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이 위원장을 맡아서 시민의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완 종축장이 시민의 힘으로 국가 산업단지가 됐듯이 또 우리 시민의 힘으로 GTX 신호선을 유치한다면은 아마 천안 발전에 너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꺼이 수락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지금 계속 GTX-C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나 지방선거 당시 우리 시민들도 어쨌든 GTX-C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GTX-C라기보다는 GTX 시스템은 처음에 그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망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의 그 크로스레일이라고 그런 시스템들을 아마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그 노선이 아마 A, B, C, D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하 거의 40m, 50m 지하를 통해서 고속 광역 철도망을 함으로써 수도권의 출퇴근이라든가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고속철도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스템이 결국은 천안까지 연장된다면은 천안의 어떤 발전에는 너무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꼭 천안에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이라든가 수도권 분들이 또 천안으로 출퇴근이라든가 또 많은 학생들의 어떤 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편리한 그런 교통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추진위원 위촉식 등의 행사 이후에 GTX-C 천안 연장을 위한 활동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미 저희들이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했고요. 위촉식을 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의대회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천안시장님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특히 김태흠 도지사님은 이 시노선에 대한 어떤 천안 유치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의지라든가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시민들의 확고한 뜻을 이미 전달드렸기 때문에 그분도 추진에 여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정을 바쳐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답변에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천안까지 연장이 된다면 어떤 이런 파급 효과 어떻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 성완 종축장이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로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곳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기업들이 관련된 분들이 좋은 분들이 천안을 통해서 올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천안에 지금 이 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개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는 데 아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천안 다른 지역들의 여타 다른 지역들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도권으로 우리 시민들이 뭐 출퇴근을 한다든가 일반 생활권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 그 서울에 있는 계신 분들이 천안으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교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활동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할 거고요. 예. 우리가 정보기관을 찾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이 전달할 거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지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각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GTX 시노선의 연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을 입어서 열심히 더 노력해서 꼭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GTX 연장이 정말 천안 시민들에게 많은 좋은 점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회가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6일 지방선거 결과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장 기초의회가 임기 1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자회견 등 취임 1주년을 돌아보는 행사를 앞다퉈 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신의 치적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 아산 지자체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 문턱을 넘나들었고, 박경기 아산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 중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시작은 의욕적이었고 야심찼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장들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관존 민비 관행을 타파하고 시민에게 얼마나 다가섰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앞서 임기 1년간 추진했던 성과들이 정말로 내실이 있었는지, 시민 혈세를 낭비한 건 숨기고 오롯이 시정 성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한 건 아니었던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합니다. 비록 지자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만 지자체 행정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천안TV는 지자체 기초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 소임을 다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